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기기 보이시나요? 저희 중앙에 굉장히 크죠? 항공모함급 인티앰프입니다. 아큐페이지의 E800S라는 모델입니다. 이미 E800은 쓰고 계신 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계실 텐데 작년이죠. 정확히는 작년에 E800S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우선은 아큐페이지는 1972년에 캔소닉 레보레터리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10년 후에 1982년에 이제 아큐페이지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름이 아큐페이지 재밌어요. 이게 좀 뜻이 있죠. 그렇죠. 어큐레이트 페이즈. 네. 정확한 위상.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추구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큐페이지를 제가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약간 그 일본 장인들이 네. 대대로 자기 기술을 보존을 하면서도 조금씩 가다듬어갖고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네. 뭐 17세대, 18세대, 19세대. 네. 그러니까 그런 집약된 기술들이 후속 모델에 계속 누적되는 게 참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 아큐페이지의 하나의 이제 기술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그 외장 뭐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부 회로에 정말 엔지니어 집단들이 정말 계속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향상된 그런 기술들을 계속 집착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내는 그런 모습만 봐도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전체적인 폼이나 디자인은 또 통일성 있게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약간 샴페인 골드 색깔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어떤 요 옆에 이제 버튼 누르면은 밑에 이제 커버가 열리면서 또 그렇죠. 또 인터페이스 버튼들이 많고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이 아큐페이지 고위 임원들이 우르르 한번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만났었죠, 같이. 그래갖고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완전 퀀텀 점프식으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대요. 왜냐면은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변경은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외부에는 기술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이런 모토, 철학을 이렇게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아큐페이지 E800S 이 모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E800S, 이 앰프의 디자인, 인터페이스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죠. 앰프 딱 보면은 좌측에 입력 선택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볼륨 노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앰프는 A 클래스예요. 클래스 A 증폭이고 8옴에 50W, 4옴에 100W, 그 다음에 2옴으로 내려가면 200W. 그리고 어디 브로셔나 여기를 보니까 2옴까지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1옴에서 300W. 300W. 예. 보통 2옴까지 표기만 해도 야 이거 되게 자신만만한 앰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예 대놓고 그냥 1옴까지 그런 거 보면은 2옴까지는 계속 선형적으로 2배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에 전원부는 정말 잘 설계가 돼 있다. 그렇게 일단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이제 클래스 A 증폭이 E800 이제 E800S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AB 증폭으로 이거의 어떤 좀 대항마 같은 자체 브랜드 안에서 이제 특성이 완전히 갈리는 클래스 AB 증폭의 E5000이 있습니다. E5000은 제가 몇 달 전에 구입해서 또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아큐페이지 인티앰프만 보면은 클래스 A하고 클래스 AB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금 살펴보는 E800S가 클래스 A 진영의 저장. 그 밑에 E700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AB의 지금 제 오른쪽 밑에 있는 E5000이 클래스 AB의 저장. 그 밑에 이제 E4000, E3000 그렇게 총 5개 앰프가 서로 이제 자웅을 좀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또 무협지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중앙에 보면은 이게 아큐페이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이런 레벨 미터가 있습니다. 이게 총 한 30단계 이런 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최소 마이너스 60dB까지 표현을 해준다고 그래요.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E5000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벨 미터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늘이 이제 움직이는 이거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서 서로 좀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김 편님 말씀하시면 밑에 요 버튼을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서 요 밑에 여러 가지 또 조정 버튼들 이런 게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톤 컨트롤 버튼도 있고 이게 지금 뒤에 보면은 슬롯이 2개가 마련이 되었고 DAC하고
예. 그 포노 모듈을 꽂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DH 버튼도 있고 MMMC 버튼도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뭐 클래스 A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가 또 두 조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그러니까 요 커버만 열면은 아 이거 1번 아큐페이지구나 딱 느낄 수 있는 네. 일종의 시그니처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뒤편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입출력 단자들 마련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입출력 단자들 아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 기기들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CA 입력 5조, 그다음에 XLR 입력도 3조 마련되어 있고요. 입력 중에 또 메인인이라고 있어요. 메인인.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헷갈릴 뻔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패스 입력이라고 하는 입력이에요. 이게 별도의 뭐 AV 리시버라든가 AV 프로세서 그렇죠. 이런 거와 연결해서 이 앰프의 프리단을 이제 바이패스하고 바로 파워 쪽만 이용할 수 있는 입력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앰프로 쓰겠다 이거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프리아웃도 RCA, XLR 모두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출력단도 아주 다양합니다. 원래 이제 스피커 한 조만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스피커 A 한 조, 스피커 B 한 조, 이렇게 해서 2조를 지원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동시 출력도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 제품의 내부 설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프리앰프와 파워앰프가 모두 포함된 그런 앰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티 앰프들은 보면은 중하위 뭐 이런 앰프들은 사실 프리앰프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거의 패시브 프리처럼 설계해 놓고 그냥 볼륨하고 입출력단만 좀 다양하게 마련해 놓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보면은 아큐페이지가 옛날에부터도 프리앰프가 상당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자사의 뛰어난 그런 프리앰프 수준의 그런 그 볼륨단과 여러 가지 그 회로들이 이 인티앰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볼륨이죠. 볼륨이 이제 프리앰프단의 어떤 목숨 같은 그런 건데 이 볼륨을 보면은 일단은 AAVA라는 볼륨 서킷을 속에 마련을 해놨어요. 그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질적인 손실이나 왜곡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볼륨에 쓰는 가변 저항인데 가변 저항을 완전히 생략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항비로 저항값을 달리해서 그 입력 신호를 줄이는 게 지금까지 그 가변 저항 일반적인 볼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음질이 안 좋다는 판단 아래 AAVA라는 얘네 그 전용 볼륨 앰프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저항, 가변 저항 수준이 아니라 입력 신호를 2의 16승 그 정도로 촘촘하게 전류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한 6만 개가 넘는 그 경우의 가지수가 나오니까 네. 그만큼 촘촘하게 그 게인을 조절을 해서 예. 볼륨 값을 늘리거나 줄이는. 네. 그래서 얘네가 아큐페이즈, 아날로그, 베리게인 예. 앰플리파이어의 약자니까 네. 이 저항과 가변 저항에서 발생하는 어떤 음의 손실이라든지 예. 노이즈를 게인을 조절하는 앰프로 그거를 극복하려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뭐 중저가 제품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칩셋 하나 조그만 거 박아놓고 그걸로 그냥 조절하게끔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볼륨에 따라서 음질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 해상력이라는 거,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부분들, 채널 밸런스까지 그런 부분을 저는 체크할 때 가장 낮은 볼륨 그리고 굉장히 큰 볼륨으로 틀어놓고 많이 좀 테스트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낮은 볼륨에서 채널 밸런스나 뭐 이런 게 흐트러지고 해상도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쓰면서 거의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단독 프리앰프로 써도 될 만한 프리앰프가 내장돼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AVA 이 볼륨 설계가 좀 각별한 게 또 이 밸런스 설계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별로 밸런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각각 볼륨을 건드리는 거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밸런스 설계를 취하면은 동상 노이즈라고 그래갖고 예. 피크 형태로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는 걸 상쇄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역시 SMB를 높이기 위한 예. 또 설계가 베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ANCC 그 그렇죠. 회로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완벽해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나왔던 이 전작 E800과 2024년 말에 나온 이 E800S의 결정적 차이가 결정적 차이죠. 예, 처음에 나왔던 E800은 AAVA,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밸런스 설계의 AAVA 볼륨단만 있었는데 네. 이 E800S가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새로 개발된 ANCC라는 역시 이 볼륨단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회로를
추가를 한 게 결정적인 차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파워앰프 쪽 부분으로 좀 가보죠. 파워앰프 부분은 일단은 클래스 A 증폭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8옴에 50W. 하지만 그러니까 4옴, 2옴, 그 다음에 1옴까지, 1옴까지는 아니지만 2옴까지는 선형적인 그렇죠. 증폭 특성을 보여주는 대단한 파워앰프입니다. 이런 류의 파워앰프는 유럽이나 뭐 스위스 이런 데서 생산했으면 가격이 몇 배가 뛰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성능이죠. 거기다가 그런 이제 출력을 내주는 이제 증폭단이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증폭단 같은 경우는 채널당 6조의 이제 병렬 푸시풀 회로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채널당 6조니까 12개의 모스펫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000하고 대비되는 게 또 그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5000은 클래스 A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력 소자도 바이폴라. 그렇죠. 그러니까 BJT를 써갖고 걔는 이제 8옴에서 240W를 내는 예. 거고, 얘는 그러니까 코나님 쪽에 12개, 예. 제 쪽에 12개의 모스펫이 예. 6개씩 푸시풀로 움직이고, 예. 그리고 푸시풀 구성이지만은 푸시풀 구동이지만은 바이어스 전류는 예. 상당히 많이 흘리는 클래스 A 설계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서 이렇게 위쪽에 이게 손을 대보면 따끈따끈합니다. 지금도. 원래는 푸시 신호가 들어왔을 때 풀 신호는 쉬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클래스 A는 이 쉬는 놈도 넌 좀 일단 뜨겁게 달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단점이지만은 흔히 말하는 크로스오버 왜곡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쉬었다가 일할 때 그 바통 터치가 매끄럽게 안 되는 그 크로스오버 왜곡, 즉 교차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클래스 A의 모든 장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대부분의 앰프들은 클래스 AB나 뭐 클래스 D나 뭐 이런 쪽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최고의 음질을 위해서는 클래스 A 증폭이 가장 좋다. 예, 그래서 클래스 A 증폭 앰프를 만드는 메이커들도 이렇게 있고, 그걸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 이유죠. 네, 그리고 이제 아큐페이즈 이 앰프 설계, 이제 화이트 페이퍼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게 뭐냐면은, 댐핑 팩터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다. 근데 보면은 댐핑 팩터라는 게 이제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앰프의 스피커 드라이빙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팩터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앰프 보면은 댐핑 팩터가 무려 1000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처음 이 아큐페이지 앰프들이 댐핑 팩터가 50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00까지 막 늘어났고, 댐핑 팩터가 높다는 거는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얘네가 출력 소자를 병렬로 쓰는 이유하고도 지금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소자를 병렬로 늘어날수록 그 출력 임피던스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클래스 A임에도 싱글을 안 쓰고 푸시풀 퍼렐럴로 쓰는 이유가 바로 댐핑 팩터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다른 앰프들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제 클래스 A 증폭의 뭐 싱글 엔디드 구성, 설계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클래스 A 증폭이지만 푸시풀 방식, 그렇죠. 이런 설계를 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댐핑 팩터 이런 거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소자도 굉장히 좋은 소자들 쓰고 입출력단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인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핑 팩터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얘 같은 경우는 600열, 그러니까 병렬 구성을 한 거 외에 또 리모트 센싱이라고 그래갖고 출력단에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갖고, 그러면은 결국 출력 임피던스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댐핑 팩터를 하여간에 높이는 역사가 아큐페이지의 또 하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들은 유저 친화적으로 만들고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들의 이제 보호회로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놓는데, 옵토 커플러 방식 이런 보호회로도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그 릴레이, 일반적으로 이제 앰프에 릴레이를 많이 쓰는데, 릴레이가 사실 음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회로 설계상 이제 마련은 해 놔야 되는데, 사실 음질적으로는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릴레이를 사용을 안 하고 그 대신에 모스펫을 사용해서 모스펫 스위치 회로를 만들어서 또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전원부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 그
송풍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전원부가 대놓고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요쪽에 이제 커다란 머리만 그렇죠.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있고 요 앞쪽에 63,000 마이크로페로짜리 필터 커패시터 즉 파워 커패시터가 두 개가 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선형적인 출력 50, 100, 200W 나가는 그 심장부는 어떻게 보면 모스펫이라기보다 이 리니어 전원부가 핵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아큐페이즈 E800S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기기는 우선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기기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의 A1000 사용했고요. DAC로 반오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3 파이널 에볼루션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스테나임의 알루미네 2.5 이렇게 매칭을 해서 세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Fly away.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이 똑같은 매칭에서 앰프만 25000을 사용해서 평소에 많이 듣기 때문에 바로 음질적인 차이는 좀 많이 느껴졌어요. 기본적으로 A 클래스의 그 되게 또랑또랑한 정말 청명한 근데 좀 예뻐요. 약간 그런 사운드. 첫 곡에 이제 골드베르그 변주곡 이거 들어오면 피아노 독주 이런 곡에서는 그 음색적인 차이가 바로 중고역에서 딱 귀에 꽂히네요. 그러니까 이 800S 이 사운드가 소리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첫 곡 듣자마자 야 이건 순도가 되게 높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클래스 A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네. 이 800S를 듣는 순간 클래스 A가 바로 이런 맛이 있지. 예. 제가 그 증공감 파워앰프 클래스 A 그걸로 하다가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갖고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클래스 A를 오랜 시간 또 듣다 보면은 약간 포화가 돼서 약간 저음이 조금 템포가 늦게 나온다. 예. 조금 애가 좀 게을러지고 약간 예. 약간 정신줄을 놓는다는 그런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네. 이 800S 들으면서 막 한 대 세게 좀 맞은 것 같았어요. 첫 곡부터 예. 야 이거 진짜 소리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감동받은 맞아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김 표현님이 뭐 프리파워 원래 쓰고 계시던 걸 팔고 이거를 드릴까? 그런 고민도. 그런 얘기까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클래스 A 증폭 앰프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징후원 앰프 클래스 A 방식이고, 그 다음에 패스랩스의 XA 60.5 이것도 클래스 A 증폭이에요. 근데 패스를 저는 오래 들었는데, 그러니까 패스는 정말 바이패스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감성적인 의미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산에 등산 갔다가 떠먹는 뭐 약수 한 사발 시원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패스가. 예. 근데 거기에서 아큐페이지도 그런 굉장히 퓨어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양념을 친 약간의 화장을 한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들려요. 맞아요. 예. 청감상 듣기에는 훨씬 더 좀 편하고 고급진 그런 느낌입니다. 좀 더 약간의 점성이 조금 있는 그런 클래스 A 네. 같은 클래스 A라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음악을 실적 안 내고 계속 특히 낮은 볼륨에서 듣겠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 인티 앰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교환곡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25000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25000하고 조금 특성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갈려요. 근데 저역 쪽이 A 클래스 A 증폭이 중고역은 굉장히 좋은데 저역은 좀 약간 퍼지거나 스피드가 약간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양감이 너무 이제 약간 홀쭉해져 가지고 좀 박력이 없고 그런 앰프들도 좀 있는데 이 앰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25000은 좀 더 양감이 좀 더 있고 저역을 좀 바닥까지 확 찍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800S는 좀 더 타이트하면서 해상도는 되게 좋고 저역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클래스의 차이도 있지만은 출력의 차이가 일단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요. 저기 25000 경우는 이제 8홈에서 240W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스윙 전압 폭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음 나올 때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AB와 클래스 A의 차이가 아니라 50W와 240W의 차이.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짓는 출력단의 이 스윙 전압 폭이 이렇게 어떤 청감상의 쾌감이나 순도라든지 소리결 이런 걸 좀 좌우하는 것 같고요. 아까 쇼스타코비치 딱 들어보면은 좀 우려했을 때 50W가 좀 모자르지 않을까 했는데 충분합니다. 네, 모자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곡,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핑크 듀얼을 일부러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 이제 쿵쿵거리는 이제 좀 저음이 많이 나왔고 그것도 낮은 볼륨으로 했는데 역시 클래스 A, 클래스 AP 상관없이 50W면 충분하다. 그게 이제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래스 A 증폭은 스피커 매칭 폭에서 좀 좁지 않냐.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이제 저역, 드라이빙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증폭 원리상 특히 푸시풀 앰프에서는 클래스 A 증폭 설계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싱글 엔디드면은 어차피 그거는 클래스 A일 수밖에 없는데 푸시풀이면은 선택지가 두 개잖아요. 클래스 AP 아니면 클래스 A인데 이 푸시풀 설계에서는 클래스 A가 당연히 유리하다 음질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큐페이지의 E800에 이은
2세대 제품이죠. E800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